예, 제가 오래간만에 북한 왜 이러나 이 논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나토 정상회의 자 런던에 가셔가지고 로켓맨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도저히 그 말을 안 들으면 군사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전에 북한은 리태성이라고 하는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서 그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12월 3일이죠. 아마 시간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이 김정은과의 친분 관계를 미국의 선거에 써먹고 있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연말에 미국이 받아야 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러면서 아주 엄청난 협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협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로켓맨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12월 초하는 날부터 지금 삼지연 일대를 가서 헤매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저기 백두산에 가서 우등불을 피워놓고 저렇게 청승맞게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영화를 찍고 있고요. 이때까지는 뭐 이설주를 별로 잘 달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설주를 또 달고 가서 저렇게 우등불을 피워놓고 뭐 추억의 영화를 찍고 있나요? 그 옆에 현성월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인민군 아저씨, 그 아저씨는 인민군 총참모장입니다. 박정천. 박정천이 12월 4일 어제죠. 미국에 또 아주 강력한 이 뭡니까 협박을 했습니다. 담화문을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주로 외무성 사람들을 내세워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 발표를 했지요. 뭐 순회 대사니 무슨 외무성 담당이니 뭐 무슨 부상이니 고문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곤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이 나왔습니다. 박정천은 이번에 삼지연에 같이 동행을 했었고요. 이 동행을 해서 지금 옆에 같이 앉아서 저렇게 저것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저기 우등불을 같이 지금 조이고 있죠. 예, 김정은이는 이번에 백두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백마를 타고 이설주를 옆에 세우고 현성월이도 옆에 백마를 타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백두산을 활보했습니다. 백두산만 이렇게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뭐 그 대용당 갈 때도 타고 가고 또 여기 뭐 청봉 수경지 뭐 이런 그 삼지연 일대 그러니까 다 삼지연 일대라고 하죠. 양강도의 삼지연 일대를 쭉 돌면서 저렇게 21세기에 백마를 타고 흐느적거리면서 영화를 좀 찍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찍었는데요. 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정천이 어제 담화문을 내면서 아주 빡세게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영국에서 발표한 발언한 내용을 두고 북한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전해 들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도 미북 관계는 정전 상태에 있고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순간에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군대가 북한을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자신들은 이러한 군사적 행동이 북한의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박정천 자신은 이처럼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그나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그 조건이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 친분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실망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위세와 허세적인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천은 또 한 가지만 명백히 말해 두자면, 자국이 보유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북한이 어떤 행동으로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북한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한 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이제 경고를 했죠. 그리고 북한 특유의 협박죄로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박정천의 말대로라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문재인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의 손을 잡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허언장담을 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그런 그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은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처럼 떠들었던 평화는 어디로 갔는가? 평화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 한반도는 더욱더 전쟁 위협에 시달리게 됐고, 김정은은 지난 2년 동안 더욱더 많은 미사일과 더욱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차 보십시오. 이 차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뭐 벼락이 쳤나요? 요게 바로 그 어떤 거냐면요. 요 미사일이 이 차를 이렇게 작살을 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다치고 오직 목표하는 목표물에만 정확히 명중을 해서 이렇게 작살을 냈습니다. 이 미사일을 미국이 바로 12월 3일에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테러 분자들 2명을 이 미사일로 제거했다고 하죠.
아마 이것을 보는 김정은의 등골이 아마 서늘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운 사람 죽일 필요 없죠. 요 미사일로 김정은과 그 옆에 들러붙어 있는 악질 분자들만 랜덤 제거하면 북한 주민들이 편안하게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이 제거되면 김정은과 그 왕조가 제거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단칼에 끝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마도 김정은에게 야 이거 봐라 정은아 이런 뜻으로 이 미사일을 선물로 보내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요 지금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가 북한이 자랑하는 김정일이 출생했다고 하는 저기입니다. 저기 어디예요? 백두밀령 고향집인데 문성희 기자가 문성희 기자가 아니고 그 누구죠? 정우남 기자가 맨날 이거 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김정은이는 지아부지 고향집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정은이가 집권 후 처음으로 백두밀령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뭐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는지 그러네요. 전화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전화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정 기자. 네. 예, 지금 뭐 방송 가능하세요? 네. 예. 김정은이가 지금 백두밀령 갔어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네. 정 기자가 맨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김정은이는 맨날 거기를 안 가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여기를 갔느냐? 죽을 날이 다가와서 갔느냐? 아니면 우리 정우남 기자께서 정은이가 이상하다. 왜 지아부지 고향집에 안 가느냐? 이 방송을 들어서일까요? 글쎄요. 네. 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네. 이제야 백두산에 갔다, 백두밀령 김정일의 생각에 갔다, 이거 참 무서운 거죠. 예. 이미 집권하자마자 2003년에 지금까지 총 13차례 갔습니다. 13번. 네. 예. 근데 13번 만에 지금 김정일의 생각에 들렸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은 제일 처음에 삼지연에 가면 김정일의 생각부터 들려야 되는 겁니다. 글쎄, 근데 왜 이때까지 안 가다가 이번에 이게 지금 어쩌면 미국하고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죠? 무슨 연말 시한 불안우니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렇죠. 암살용 미사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마도 회심에 찬 마음으로 여기를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은환 기자님 최근에 김여정이가 없어지고 현성월이가 김정은의 아주 측근으로서 이렇게 지금 더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내부 소식통들의 말에 의하면 김여정이 그러니까 아파요? 호위사령부 그러니까 김정은 호위의 비밀을 원칙을 어겼다 이래서 많이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여정도 비판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기한 게 이 행사과장이 지금 행사부장이 현성월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현성월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겁니다. 현성월이가 네. 김여정이를 비판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와.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구실은 그거죠. 장군님의 경호를 하는 데선, 장군님의 안전을 지키는 데선, 사소한 이런, 허용될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허용될 수가 없다. 예. 네,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 이렇게 그 무언가를 내세워서 지금 우리 호위사령부 그러니까 장군님 경호에 필요한 이 원칙을 어기고 있다. 예, 그런 걸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들이 거기에서 거수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처벌해야 되냐 마냐 하는 거. 예. 예, 근데 이거 북한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일적 영도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솔직히 말해 가문이라고 해도 이건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근데 예.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작년에 그 북한 쪽에 많이 알아보니까 예. 그 현성월이가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는 등, 예? 예. 예, 그러니까 현성월이가 김정은의 아주 애첩이라는 등, 예. 예? 그래가지고 설주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예. 성월이가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건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현성월의 파워가 제일 강력하다. 아들 낳기 때문에. 네. 설주도 안 되고 여정이도 안 되는 줄은 몰랐는데 여정이도 안 되는군요. 네. 현성월에 대해서는 그런 소문이 한창 돌았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소문이 네.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수상한 게 현성월이가 예. 모든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애 때문에 예. 이혼을 안 하거든요. 네. 애 낳기 전에는 이혼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네. 모든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애 때문에 이혼하는 거를 좀 아주 망설이죠. 아버지 없는 애를 키울까봐. 근데 현성월이는 애를 낳자마자 무슨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다고 이혼을 신청했다면서요. 제가 들은 거예요. 네. 북한에서 그런 말이 돌았죠. 2013년 말에 현성월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2013년 말이라고 찍어 나왔는데 그 뒤부터 현성월이 승승장구한다 이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 좀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여정이까지 밀어낼 정도면 김정은이가 아니 현성월이한테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 동생이 최고지. 안 그래요? 그렇죠. 현성월이 정말 아들로를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시기하고 비추어 보면 현성월이 한 2013년 이때에는 그리 얼굴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마구 이렇게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2013년 말에 김정은의 아이를 낳았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번에 여정이는 밀려나고 현성월이가 여정이 대신 따라간 거. 이거는 현성월이가 김여정을 강력하게 비판해서 그랬다. 예,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북한의 내부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런데 불안된 굴뚝에서 연기 날 수 없다고? 예? 예, 전혀 근거 없는 말이 떠돌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호위총국서에 김정은하고 동맹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수첩을 들고 옆에 서서 받아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예외인 게 그것도 여성이 2명입니다. 한 명이 현성월이고 한 명이 김여정입니다. 김여정하고 둘이만 안 쓰는데. 예, 둘만 적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수첩을 들고 아는 게 아니라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 적어야 선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구실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성월이는 지금 행사부장이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송월이 적을 게 없다는 거죠.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김정은이 옆에 서서 뭐 졸졸 따라다니며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전반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이는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김정은하고 동행한 간부입니다. 같이 동행한 간부이면서도 김여정은 적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멋대로 돌아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비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도 이젠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이제 써라. 너도 이젠 김정은을 따라다닐 때는 동행한 간부이지 특별한 대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김정은의 옆에 서서 수첩 꺼내 들고 받았어라. 그리고 김정은이 어디를 이렇게 시찰할 때 혼자 따로 자꾸 주밋주밋 행동을 해서 이 카메라에 가끔씩 좀 잡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다른 간부들처럼 곳곳이 서서 김정은 앞에 서서 그저 차렷 자세로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걸 놓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 그것 때문에 비판받아가지고 지금 따라도 못 가고 솔직한 송월이는 백마 타고 막 달리는데 여전히는 지금 뭐 근신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 뭐 다음번에 어떻게 나오겠는지가 참 재미있죠. 이제 아마 뭐 설날이나 이때는 얼굴을 드러내겠는데 어떻게 나올지 참 재미있는데. 그때도 얼굴 못 드러낼지도 모르지. 네. 걔가 마약 중독 때문에 못 나오나? 아니에요. 그런 뭐 지금 현재 말이 돌아가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아유 오늘 재밌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김여정이가 김정은을 못 따라갔어요. 김정은을 못 따라가고 현송월이만 따라간 거예요. 예? 현송월이만. 그래서 왜 이상하다 했더니 저간에 사정이 있었네요.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이재봉님께서 2만 원 보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너무너무 고맙고요. 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 남자는 또 빠짐없이 들어와서 날 좀 봐주세요 이러고 지금 관심종자 그거를 몇몇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 절체절명, 백척간두 이런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날마다 시간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된다. 남북관계를 뭘 풀어요?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요. 비핵화를. 그래야 모든 문제가 실꿀이 풀리듯이 줄줄 풀린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자가 현대 건물을 허물고 금강산에 있는 현대 건물은 허물고 갈마 지역에 투자를 해서 새롭게 이제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더 올라간다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암살용 이런 미사일 어디 갔습니까? 이게 암살용 미사일 요걸로 김정은을 딱 해칠 수 있는데 한국이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 누가 딱 이렇게 뭐 타게 돼가지고 한 것처럼 딱 요 안에 있는 그 제거해야 될 목표물만 제거를 했다는 거죠. 요 암살용 미사일 이것을 12월 3일에 미국이 선보였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떠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번에 처음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기를 갔습니다. 저기를 방문을 했지요. 고향집을. 예, 이렇게 고향집 방문을 끝냈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겠죠. 이게 글자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요.